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밤중에 오름수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마음 깊숙한 어둠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이름들만이 아닌 우리가 숨기고 싶은 비밀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의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고요한 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어디선가 비통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은 영혼의 해방을 찾고 있는 슬픈 울음일까요? 아니면 결코 드러내지 못한 고통의 외침일까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는 단순한 신비의 여정이 아닌 당신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두려움과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계속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함께 저와 어둠 속에 숨겨진 이상한 것들을 탐험해 봅시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한 집에 살던 아버지가 정례 지제회사를 퇴직한 후 2년째의 일이었다. 꽤 많은 퇴직금이 나왔고 연금도 있어서 앞으로는 취미인 여행이나 즐기실 거라 생각하고 있던 차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퇴직금의 3분의 2 정도를 날리고 말았다. 그 친구는 진행수배 되었지만 소재 글며 실제로 원래 태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이미 국내엔 없을 거라며 전철에서는 포기하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내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빚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퇴직금만 없어졌을 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셨다. 아마도 돈보다도 오래된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이 더 충격이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으신 듯 집에서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졌다. 그런데 그러던 아버지가 갑자기 산에 다녀오마 라고 말씀하셔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원래부터 여행을 다니진 하셨지만 그곳은 택지시 해외여행이 대부분이었고 등산 같은 곳과는 평소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런 아버지의 말에 우리 와이프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혹시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고 계신 거 아닐까? 그 말을 듣고 보니 갑작스레 불안해졌다. 다행히 아버지가 잡은 예정일에 마침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나도 따라간다고 하니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럼 얌전히 따라오기만 해요 라고 하셔서 알겠다는 대답을 하고 내 차로 떠나기로 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목적지는 꽤 시간이 걸리지만 산에 들어가는 것은 4시가 지나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셔서 우린 정실대를 지나서 출발했다. 아마도 3시간 정도 걸려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완전 깜총. 그 마을 외곽까지 가서 숲 앞에 있는 작은 공터에 주차했다. 그리고 좀 의외라고 생각한 것은 거기엔 이미 10몇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이 고급 외제차였다는 것이다. 이 삼거를 무슨 벤츠가 저렇게 많지? 그렇게 생각하곤 숲으로 들어가 오솔길을 걷기 시작했다. 걷는 내내 아버지는 말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때까지로 산에 온 목적 같은 걸 전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라도 알자 싶어 산 이름을 들어봤다. 그러자 아버지는 소나무산 라며 주멀거리듯 대답하셨다. 그 뒤로 1시간을 더 걸었더니 좁은 등산로 입구 같은 곳이 나왔는데 거기는 웬 금실 같은 게 쳐져 있었고 여기서부터 사유지의 힘으로 입산 금지라는 나무 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간판의 윗부분에 선명한 빨간 글씨로 검자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그때는 6월이었고 4시가 넘어 있었지만 아직 날은 밝았다. 산은 숲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간판을 무시하고 올라간 등산로에는 밟기 쉽게 죽은 나무를 깔아놓았고 경사도 심하지 않아 올라가기 쉬웠다. 60이 넘은 아버지였지만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게 10분 정도 올라가니 앞쪽에 사람의 긴 모습이 보였다. 아무래도 일행인 여자 2명 같아 보였고 얼마 후 따라잡았는데 교복을 입은 여자와 그녀의 엄마인 듯한 여성이었다.
본맛 좁은 산복 같은 옷을 입었고 굽이 높은 구두로 인해 걷는 게 힘들어 보였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그 두 사람을 추월했기에 나도 몸을 숙이며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작게 말하고 앞으로 질러나갔다. 잠깐 돌아보니 그 두 사람도 역시 침묵한 채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20분 정도 올라가니 덩굴을 베어낸 것 같은 좀 넓고 트인 공간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 산 정상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곳의 큰 나무를 돌아가니 동굴 입구가 보였다. 그 동굴의 입구엔 심장대가 붙은 금줄이 위에서 아래로 늘어지게 쳐져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동굴로 향했고 동굴 안은 높이 3-4m 정도의 동굴로서 길이가 상당히 깊은 듯 보였다.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동굴의 수십 미터 안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줄을 서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내게 말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봤다. 내가 근처의 죽은 나무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고 있으니 아까 오다 만난 모녀가 도착해 안으로 들어봤다. 그로부터 40분 정도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나온 사람이 8명,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로 젊은 여자도 2명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같이 하얀 천으로 싼 작은 상자를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저게 뭐지 싶어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어보려던 찰나 그만이라는 말과 함께 아버지가 나왔는데 역시나 하얀 천으로 싼 상자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오자마자 내 얼굴을 보고 됐어, 이제 해결했다 라고 말했다. 그 상자는 뭐예요? 궁금해서 물어본 내 질문에 아버지는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았다. 이미 꽤 어두워졌기 때문에 서둘러 평지로 내려와 차에 올랐다. 내려오는 도중에도 꽤 많은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었고 역시나 공터엔 외제차가 수두룩했다. 하지만 차에 오른 뒤에도 아버지는 뒷좌석에 앉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아주 소중하게 상자를 보듬어안고 말없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때부터 2층에 잠에 틀어박혀 식사도 밤까지 가져오도록 했다. 식사를 가져다 드릴 때를 제외하고 아버지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네는 자주 외출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태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자기 밤에 열쇠를 채우고 다녔다. 아마도 상자와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린 그저 그런 아버지가 걱정될 뿐이었다. 아버지는 밤 9시쯤에 집을 나서서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발과 손이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항상 돌아와서는 정성 들여 손을 씻었다. 그리고 하루는 아버지가 저녁에 나갔을 때 방 열쇠가 잠겨있지 않아서 잠깐 들어가 훔쳐보았다. 들어가 보니 책상 위가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그 위엔 불교의 느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작은 제사쌈이 차려져 있었다. 굳이 말하자면 고대 평이라 할 수 있는 병에게요 토용 같은 곳이 놓여져 있었다. 문제의 상자는 토용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앞에는 10cm 정도의 가느다란 뼈가 쌓여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상자를 살짝 집어들어 보았더니 상자는 의외로 버겁고 왠지 비지가 나였다. 그리고 살짝 흔들어 보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마치 찰흙 같은 것이 들어차 있는 느낌. 내가 괴설에 귀를 대어 보니 희미하지만 지 소리와 그때 마침 아래층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소리가 났기 때문에 나무 황급히 담을 나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날을 가족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집 앞의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귓가에서
너 그 삼자만 좋지? 라는 말소리가 들려 놀라서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걸로 정리가 끝났으니까. 아버진 그렇게 말하고 몹시 휘청거리는 느낌으로 집으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이틀 후 신문에 아버지에게 사기친 친구가 해외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기사가 났다. 상세한 내용의 기사는 아니었지만 칼이 찔려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인지 그 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지만 누구도 범인을 찾을 수 없었고 자면이 더욱더 돌아오지 않았다. 그로부터 6년 뒤 아버진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위독하니 증기하라는 날을 의사에게 듣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진 다행히도 그때 잠깐 의식이 돌아온 듯 눈을 뜨셨다. 아버지, 그 소나무 산에서 가져온 거 대체 뭐였어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나는 궁금하던 것을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코에 산소관을 꽂은 상태로 살짝 미소 지으시며 소나무산이 아니야. 순서가 틀려. 그들이 활동하는 월드 기어죠. 걱정 마. 나머지는 내가 무덤으로 가져가마. 아버지는 알아듣기 힘든 말을 그렇게 대답하시더니 이내 잠에 든 것처럼 눈을 감으셨다. 이후로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건 글로 남기기엔 조금 곤란한 내용이다. 다만 한 가지 담보하자면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돌려받지 마련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엔 정말 여러 가지 감식에 복수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이나 궁금증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저와 함께 어둠 속의 비밀들을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느낀 점이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밤을 보내세요.